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관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영락 없이 다 잘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게 뭐 기본적인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찰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간다. 살아가면서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그 주변의 환경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늘 만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다 영락 없이 다 보면서 제대로 관찰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관찰이라는 걸 거의 사실은 안 하고 살아간다. 왜 그러냐면 뇌는 최적화 원리 때문에 한번 본 것들, 다시 말해 이름이 한번 붙은 것들, 내가 저것이 뭐다라고 한번 인식하고 내 범주화되어 있는 내 지각체계 안에 확실하게 개념 지어져 버린 하나의 개념들은 고정관념화 된다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다른 면을 안 보고 내가 개념 지어져 있는 그 개념대로, 다시 말하면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그것으로 하나의 상을 딱 지어 놓고 그 다른 면목이라고 하는 다른 면모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정보를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가 하나로 딱 결정지어져 있는 그 이미지, 그 느낌 그대로만 그냥 받아들이면서 지나갈 때 사실은 주변이 다 바뀌어 있고 상대도 다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그냥 무심코 다 대하고 지나쳐 버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되도록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그러면 늘 새로운 정보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어제 거리와 오늘의 거리가 뭐가 달라졌는지 늘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는 게 힘들죠. 내가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제대로 걷고 있는 건지를 늘 땅에 뭔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싱크홀 같은 게 갑자기 생겨갖고 내가 빠져 죽을 수도 있다든지, 내가 늘 타던 버스는 몇 시에 오고 몇 번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 버스가 그리로 가는 버스가 아니었다든지, 그런 걸 늘 신경 쓴다면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뇌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한번 인지된 거는 바뀌어도 웬만큼 내 생존에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바뀐 게 아니라면 웬만큼 바뀌어서는 인식을 못한다. 그게 이제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내가 믿고 보는 대로만 보게 돼 있는 우리의 망상 활성화 체계가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찰이라는 걸 제대로 안 하고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형태예요. 자,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냥 그렇게 보면 매 순간순간마다 관찰을 또 우리가 다 하면서 업데이트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언제 관찰의 중요성을 우리가 필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관계, 인간관계에서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을 매번마다 늘 꼼꼼히 세심히 다 봐야 되는 관찰을 해야 된다면 그건 역시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일상적인 일을 못 해내죠. 그럼 언제 관찰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친해지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찰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오히려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늘 접하는 환경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는 더 관찰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업데이트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지내야만 편하기 때문에
관찰을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서 뇌는 더 이상 그 업데이트를 안 하려고 그러죠. 특히 늘 자주 보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뇌가 그냥 관측을 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로 뭐 그냥 사는 거지 하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뇌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친한 사이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 행위라고 하는 이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시도하는 게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친할수록 무관심해지고 그냥 내 일부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안 준다, 미끼를 안 던진다, 이런 그 표현처럼 이미 내 사람이 돼 있다 이러면 우리는 소홀해지잖아요. 그 소홀해지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그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가 발등이 찍힌다거나 뒤통수를 맞는다거나 배신을 당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소홀하게 대하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 대해서 그런 거죠. 처음에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거나 인간관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아주 세심한 것까지 알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럴 때 상대는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상대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게 되는 계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받고 있다라는 그 친밀감을 관측해 주는 것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때문에 그게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가까워지면 더 이상 이제 관측 행위를 멈춰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상대는 늘 변하고 있는데, 나 역시 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관측을 안 하고 한참 자기 식대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 길을 걸었는데 함께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걷고 있었던 그런 그 아주 그 당황스러운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많죠. 늘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진작에 마음은 돌아서 있었고 진작에 떠나간 사람인데 나는 늘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마음은 돌아서 있는 상태다. 완전히 인연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남남처럼 지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저 그냥 함께 살고 있으니까 부부라고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한결같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알고 보면 이미 변해버린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가까운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늘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측하는 관찰 행위를 하는 것이야말로 건축학 개론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듯이, 제가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 보고 아주 좋은 말이다 해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익숙한 것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찰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건축학 개론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건축학,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삶을 창조하고 삶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건축의 기본 핵심은 익숙한 것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관측을 시작하는 것. 그런데 익숙한 것들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소중한 것일 수 있거든요. 소중한 건 곁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함을 못 느끼고 그냥 관과하고 있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면 주변에 익숙한 것들, 특히 내가 지금 가장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일과 중에 또는 일주일 중에 1년 중에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내가 접하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둘러보면 몇 명 안 되거든요. 많아봐야 3사람 정도 아니에요.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늘 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늘 하면 그게 뇌가
새로운 정보들을 늘 받아들이는 게 뇌에다가 부담을 너무 주면 또 질려버리는데, 관찰 주간을 만들고 관찰하는 날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관찰의 중요성이라고 늘 새로 보겠다 이러면 잘 안 보일 뿐더러 뇌가 귀찮아하고 늘 익숙한 건데 왜 또 봐야 되냐라고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누구 관찰의 날이라고 달력에 적어놓고 관찰을 면밀하게 하는데, 그 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한 3명 정도를 우리가 타켓을 정해놓고 그 3명의 핵심 주변 인물에 대해서 관찰하는 날을 정해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을 한다면은 뭐 한 달에 3번 정도를 딱 정해놓고 그 3번을 각각 한 명씩을 딱 정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 수 있게 누구 관찰의 날 하고 정해놓고, 아, 이 날은 이 사람을 유심히 봐야 되는 날이다라고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그 다음 2번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의 부인,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누구 이런 이름을 다 떼버리고 그냥 사람 A라고 하는 그냥 객관적 누군가 한 사람을 아무런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없이 그대로 보는 거죠. 심지어 저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것조차도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모든 말투와 표정과 액션들, 그런 어떤 제스처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걸 면밀히 애정을 가지고 2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친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2눈을 빤히 바라보며, 오늘은 내가, 오늘의 키워드는 나는 너로 정했어, 오늘 하루 종일 너만 생각하려고 하면 상대가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는 너의 날로 내가 정했기 때문에 온종일 나는 너만 바라보고 너만 관찰하며 너에 대해서 알려고 해. 그런데 내가 너의 이름도 떼버리고 너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떼놓고 너의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모든 표정들, 행동들, 언어 습관, 생각 습관, 사고 습관,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내가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름을 떼고 보려고 해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너를 관찰하는 날로 정했어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상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대접을 받는 그런 황홀함을 느끼게 돼요. 아,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강요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줘 이러면 그때부터는 벌써 김새 버려요. 그러니 강요하지 않고 나부터 하는 거죠. 나부터 상대를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떼고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들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면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인데 이름을 떼고 발견했던 것이 이제까지 내가 못 봤던 면을 하나만이라도 봤다면 그날은 대박이 난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이라는 새로운 면모를 하나라도 내가 발견했다면 인생의 대박을 발견한 거예요. 다양한 면모를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공감 능력이 더 커지거든요. 이해가 더, 그 사람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는 날로 정해놓고 관찰을 시작하면 내 인생의 건축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바뀐 면모대로 내가 대해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에게도 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새 내가 하는 걸 따라하기 하겠죠. 나도 너를 관찰하는 날을 정했어. 그렇게 서로가 정하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기체의 시대라고 하는데,
서로가 금방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고 싫으면 다시는 안 보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만큼 관계가 폭이 넓어지고 접점하는 면들이 더 다양해지면서 금방 좋아했다 금방 실증 날 수 있는 그런 문화들 속에 모든 게 다 인스턴트화 돼 가는데, 그러다 보니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 그 어디에도 내 마음 둘 곳을 못 둬서 우리가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거든요. 기체 시대의 특징이에요. 마음 둘 곳이 사라졌기 때문에 좋으면 금방 우르륵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실증나고 헤어져 버리고, 그래서 진드건이 깊게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느긋하게 정들어 간다라는 게 기체 시대는 불가능한 시대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정도로 급히 만났다 급히 헤어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고체 시대 때는 한번 정들고 한번 만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이제는 영원한 친구다, 영원한 가족이다, 영원한 직장이다, 이런 개념들이 아예 그냥 탁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옮기려고 하지 않고 끝내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뭐 번개라고 할까, 어쨌든 뭐 원나잇이라고 할까, 하룻밤 그냥 금방 만났다가 그냥 바로 이름도 모르고 헤어지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는, 오죽했으면 영국에서는 외로움부라고 하는 정부 부처가 생길 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외로움에 대한 현상이잖아요. 그 근본적인 게 우리가 상대를 깊이 관찰하려고 하는 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면목이라고 하는 상대의 다양한 면모를 내가 봐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진다. 왜 그래야 되는데 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찰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사람의 새로운 면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나의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고 나의 생기가 더 가득가득 그 상대와 나와의 생명 결합을 통해서 나의 생기가 더 가득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맛을 보게 되면 관계의 중요성을 그만큼 인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 0.001%에 있는 최상위 그룹의 그런 그 계층의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시킬 때 핵심 역량이라고 불려지는 그 기량 중에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걸 핵심 기량으로 스킬을 키워주려고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공감 능력. 이 공감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관찰 능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배우의 기본 소양이 관찰에 있다라고 할 만큼 관찰이 중요한데, 그렇게 관찰을 면밀하게 애정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그 상대를 더 잘 알고 더 잘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단지 나는 배우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가까운 사람, 주변 인물 3사람 정도만이라도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잘 알자라는 각오로 관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서 돌아오는 생기는 장난 아니게 나한테 축복처럼 쏟아진다. 그러니 관찰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게 된다면 가까운 사람 3사람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관찰의 날을 정해보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대박 바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찰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